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한 20년째 입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과 의치, 한약수 합격자 학생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본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식, 선물옵션,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까지 전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 매니아이기도 하고요. 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조선일보에서 IT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하셨잖아요. 예. 보통 한 분야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 암호화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시와 재테크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실 입시에 투자하는 것도 학부모님들 보면은 스카이를 보내거나 의시를 보내서 의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거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겠다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와 재테크는 그런 면에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테크 중에서도 부동산은 입시와 가장 연결이 되는 한 5, 6학년들 실거주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옮기거나 어디 이사를 갈 때 거의 80에서 90%는 학군이 거의 입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의 상관성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어쩌면 두 분의 연관성이나 연관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명문학군 입시지도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대치동이 최고의 학군이라는 건 또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치동하고 좀 쌍벽 또는 대치동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실은 이제 대치동보다 서초동이 아파트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서초동 지역이랑 이제 대치동 지역은 쌍벽이긴 한데 원래 학군은 이제 공유하긴 하는데 서초동에 있으면서도 대치동에 있는 진선조나 이런 학교들을 갑니다. 대치동에 있으면서도 서초동에 있는 양재구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서초동은 중학교 때까지는 최상위권들이 모이고 중학교도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로 옮긴다든지 대치동의 학교들이 가진 강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치동은 학원가가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고등부 중심으로. 그래서 학원가를 대치동이랑 서초동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초동은 엄밀히 하면 대치동과 같이 묶이는 학군, 강남학군이 되니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생존의 가능성보다는 대치동과 묶여서 함께 가는 가능성이 높고요. 아파트 가격도 아마 대치동이 움직이면 서초동 따라 움직이는 스타일로. 그래서 저는 그 두 학군 말고도 서울에 주목해야 될 학군은 여기 아마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왜냐하면 지금 노도강이라고 해서 그쪽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노도강 속에서 노원구의 특히 중계의 은행 사거리 쪽은 조금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는 확실히 집값도 그렇고 약간 중대형 평수도 많고 중대형 평수가 많다는 건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는 얘기고 교육열이 높다는 얘기인데 경향을 보면요 항상 강남 서초 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수시보다는 정시 압도적으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의대를 많이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서울대를 수시 정시 모두 다 잘 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중학교들도 학력이 많이 높아져서 그전에는 중계동에서 영재고나 과학을 잘해서 과학고를 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문과 외고를 많이 갔었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수학과 학원들이 많이 생겨서 중계동에서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영재고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자사고 중에서도 가장 가기 힘들다는 민사고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교육특구 중에서 제일 많이 보낸 곳으로 이건 비공식 집계입니다. 중계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되게 싸잖아요. 강남 서초에 비하면. 맞습니다. 순전히 물론 직주나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이런 생각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순전히 자녀 교육이 목적이시라면은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중계동도 대치동 못지않은 좋은 학군이 될 가능성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까지 좀 늘리자면은 수도권은 역시 분당이죠. 분당이요. 분당은 재밌는 게 분당의 중학교에는 우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은 대치동보다 더 많아요. 근데 아주 우선 학생들은 대치동이 더 많고요. 근데 분당의 중학생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일단 분당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건데 분당의 이 중학생들 최상위 중학생들의 특징은 일반고로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고나 원래 민사고도 굉장히 많이 보냈었거든요. 민사고나 이런 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이 적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약점이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바뀌었잖아요. 영재고뿐만 아니라 민사고나 특목고 자사고도 다 같이 이제 살아남는 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쪽 낙생고라고 이제 판교 쪽에 있는 학교가 정시에 진짜 서울대를 많이 보내요. 재수를 하면서 성적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현역으로 한 국민대 정도를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면은 한양대는 기본으로 가게 되는 연고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로 성적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낙생고가 있죠. 그리고 중앙고나 그리고
대진구 같은 분당 대진구 같은 수시에도 강한 학교들이 있어서 아주 수시에 강하고 학교, 정시에 강한 학교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골고루 있기 때문에 분당이 저는 강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제 살펴간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떨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네. 송도 지역, 송도 3공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송도 지역도 학교가 학원이 좋아요. 또 거기는 송도는 이제 국제도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체대이 국제학교도 있고 뭐 그리고 연세대학교 뭐 송도 캠퍼스도 있고 하니까 좋은 영어학원이나 또 중국어학원, 외국어학원들이 많고 그리고 그 학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끼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끼학원은 뭐냐면 입학시험을 준비해주는 또 학원들이에요. 이게 네. 대치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송도에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송도에도 송도고, 그리고 세일고, 그리고 송도여고, 그리고 인천 포스코가처럼 서울대를 꽤 많이 보내는데 근데 이제 약점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의대를 많이 못 보내요. 인천에 있는 거. 하지만 수시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꽤 많이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는 역시 분당은 지존이고 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역시 송도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지방을 한 군데 정도로 이제 좀 꼽자면은 예. 네. 지방은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왜 전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네. 근데 대구 수성구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많다는 건 인식들이 네.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대구 수성구는 일단 어느 정도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대의 수시는 학교 학생부를 보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륜구라든지 경신고라든지 정화여고도 이런 학교들이 다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2명 이상씩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수시로 대치동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게 수성구예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재수 삼수를 해가지고 수능을 보면은 수능도 잘 나와요. 그래서 대구 쪽에 있는 의대들, 대구 카톨릭 의대나 계명대 의대나 그리고 영남대 의대나 그리고 경북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고요. 거긴 또 지역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 뭐 동아대학이나 그리고 고신대학이나 그리고 인제대학이나 그리고 이런 데 의대, 부산대 의대까지도 제일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로 많은 학생들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재수생 중에서 수능을 잘 봐서 서울에 있는 의대를 쓸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제일 잘 본 최상위권 학생들도 지방 학생들은 대부분 수성고의 학생들이에요. 거기는 어머님들이 일단은 서울대보다는 무조건 의대를 생각한다는 차원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수성고가 가장 최고의 학군이라 생각하고 네. 근데 왜 부산은 그렇게 안 되냐. 네. 근데 이유는 한 가지가 네. 센텀시티 가보셨죠, 작가님도? 가봤습니다. 진짜 놀긴 좋죠. 네. 신세계백화점 가면 지금 아시아 최대란 네. 말.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못지않고 좀 끝내주고 맛있는 데도 많은데 네.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대구 수성구처럼 야 공부해서 의대가 뭐 그냥 이런 마음을 많이 안 가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느슨하고 네. 확실히 부산 지역은 좀 느슨한데다가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산이 좀 대구보다 못한 이유가 대구 수성구에 이 범어동에 학원들이 몰려있듯이 부산의 센텀시티 워낙 땅값도 높고 하니까 거기 학원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학원들이 좌동이랑 중동이랑 그리고 이쪽 메트로시티 쪽이라고 해서 이쪽 남부에 있는 이런 데로 분산이 돼 있어요. 이러면 학군 형성이 좀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수준에 비해서 이제 센텀시티가 소위 말하는 입시 결과가 대구보다는 못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충남 이후에 이제 지방을 얘기할 때 이 수성구 다음으로 주목하는 데는요. 천안 아산 지역이에요. 이 천안 아산 지역이 이제 한동안 이제 외면됐던 곳이지만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충남 삼성고라고 소위 말하면 삼성이 만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그냥 삼성 직원들이랑 충남 주로 천안 아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가는 그래서 지역이 그러니까 우선 학생이 아니라 평범 학생들을 뽑아놓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냐면요. 올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1단계 합격자 총수가 27명이에요. 1단계.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대를 실제 합격하는데 2배수니까 그 27명은 민사고랑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민사고와 물론 민사고가 학생들이 좀 숫자가 적긴 하지만 동등한 실적을 거뒀을 정도로 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거죠. 충남 삼성고는. 뭐 이런 제가 충남 천안 지역에 이제 학원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충남 삼성고 제자들은요. 입학하기 전에 입학식 전날 한번 보고 그리고 졸업식 때 그리고 수능으로 끝나고 나서 학교가 결정돼요. 그때 한번 3년 동안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체 내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IB라든지 공학 인증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그 학교를 꼭 이제 뭐 천안 아산에서 이제 배정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하튼간 그 학교가 있고 또 복자여고는 또 좋은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도 항상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들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가 그 명문고가 정해져 있는 학교가 그 명문고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학군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천안 아산은 되게 싸잖아요. 아파트 가격이나 거기에 보면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대학이 그런 조가 앞으로 또 수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시에서 또 학종의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수시의 잠재력을 생각하면은 저는 정시는 이제 대구 수성고지만 수시 쪽이라면 역시 천안 아산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요거는 뭐 입시 전문가분들이 아니면은 잘 알지 그쵸, 못하는 예, 정보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결합시켜가지고 예.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예. 실패할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예전에는 진짜 서울대 합격자가 늘면은 그 지역 아파트 값이 팍 오르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랑 의대를 동시에 보니까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을 하신 분들은 실구매자들이 대부분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옮기시려는 건 상급지로 점프하시려는 이유는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이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서울대라든지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원들이니까 네. 항상 이슈 정책과 부동산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샴쌍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어쨌든 지금 7살, 6살, 3살 예.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이동할지 예. 고민을 할 때 항상 학군을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강서 마곡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곡 변화도 정말 눈부시잖아요. 저도 책에서도 많이 읽고 네. 직접 와보니까 네.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마곡 어떻게 보시나요? 강서구 쪽은 일단 학원이나 이쪽 지역적으로 양천구랑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목동이랑 그리고 뭐 신정동이나 이런 지역들 학교들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쪽 학교들은 정시 외에는 바라볼 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수시로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목동 지역에 묶이는 범목동권이기 때문에 네. 발전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곡에 좋은 일자리들 네.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생들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 중학교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네. 고등학교도 언젠가 명문고가 생기고, 그런다면 충분히 마곡도 목동과 같이 묶여가지고 네.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제 마곡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 현재 마곡 주변은 학군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인식이 또 강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곳들이 뭐 있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마곡에서는 옮기시려구나. 키우기 어렵다. 네.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좋은 일자리들이 많고 또 급여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 목동을 좀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는 괜찮지만 중고등학교는 결국 목동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마 이제 목동을 이제 어느 정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변화를 주는 요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한 학교가 갑자기 주목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학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탄국제고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아서 화성시나 그리고 수원에 이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네. 그리고 이제 안양 신성고에서 또 수능 자연계 수석이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간 학생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한 학교가 아니라 한 학생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와 그 지역의 학군이 불타오르는 것을 어떤 이제 만들 수 있는 인건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기만 주어진다면은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나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목동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다 보면 재건축하지만 그건 한 10년에서 15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또 아마 이 마곡의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곡에 일단 초등학교가 좋아지면요. 네. 그게 이제 5년쯤 되면 중학교도 좋아지고 결국 3년쯤 되면 고등학교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곡이라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가 시작이에요. 초등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면요. 어느 시점 5, 6학년 때 다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눌러앉고 그래서 분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평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곡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그렇게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보통 하나의 학군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학군으로 형성되는 데까지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신도시니까. 1학년 때 들어가는 학생이 그쵸 6학년까지 되니까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학원가가 형성되느냐. 네. 그러니까 학원가들이 생기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여러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원가가 언제 제대로 형성되느냐. 마곡하면 어떤 학원가. 이렇게 딱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마치 은행사고 중계동 은행사거리처럼. 그러면 이제 학군 형성이 좀 더 빨라지는 거죠. 저자님은 이제 학군이 좋아지면 반드시 주변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땅값을 결정해왔던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기 전에 조선 고려 시대 아마 그 이전에 통일 신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한국인들의 정서에 땅과 교육 이 두 가지에 대한 열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아파트도 투자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투자인데 네. 그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 잡는 학군 투자가 제일 좋은 거죠.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를 나와서 의대를 많이 진학하게 되는데 땅값이 떨어지는 아파트 그런 거 저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다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지지선 같은 게 있어서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다른 지역보다 적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먼저 반등하게 오고 결국에 마곡도 여기 만약 형성이 되려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마곡 맹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실적을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나가면은 충분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동시에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요점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실패한 사례들보다는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공한 사례들은요.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호흡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한쪽에 부모님이 앉고 둘 어머님들이 앉고 한쪽에 자녀가 앉는데 두 분이 사실 지금 따로 평행세계에서 따로 사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장점은 이건데 자녀가 좋아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고 그냥 저를 한 번만 질문해도 알겠는데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또 그리고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신의 자녀가 노력은 안 하는데 머리는 좋다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내 자녀들은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정확히 자녀를 이해하시는 소통의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공한 학부모들은 부모와 자녀가 하는 2인 삼각관계를 잘 적응하죠. 그래서 항상 소통과 동기부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녀와 항상 소통하고 자녀에게 무엇이 동기부여가 될지 항상 고민하시면서 자녀에게 좋은 습관, 가장 좋은 건 책을 읽는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 주말에 그냥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 보이시는 게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